네,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30분께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2020선까지는 지지해주면서 마감이 됐고요. 하지만 최근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던 코스닥은 500포인트 지지하지 못한 채 497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코스피 유가증권 시작을 통해서 북한발 악재에 대한 내성은 확인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대응 전략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를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처음 소개해드리는 분인데요.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함께 하실 분입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전투개미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분인데요. 남상덕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분석 빨리 시작해 볼게요. 장 초반에는요, 코스피가 2,000포인트도 하회하는 움직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면서 2020선까지는 회복해줬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보이던 조선주, 증권주, 은행주들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대북 리스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전 종목이 하락 출발을 했던 날이었죠. 그러나 전쟁 관련주들은 호재를 받으면서 강세의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1시 반경이었죠. CNN 뉴스를 통해서 북한이 핵 사찰단의 복귀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전쟁 관련주들은 7%대의 급등세를 보이다가 오히려 마이너스 10%의 급락세를 보이는 해프닝을 자아내기도 했었고요. 거래량 또한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어떤 급등세가 나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거래소를 주도했던 은행, 증권주, 그리고 조선주들은 약세 자ung 상황에서도 부분 약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왔었고요. 또한 1시 반경에 호재가 전해지면서 이 약진에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바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뒷받침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반도체 또한 이 IT 관련주들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는 하루였던 것을 본다라면은 지금 이 대북 관련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심리가 안 좋았던 이 부분들이 바로 개인 투자가가 많이 참여한 코스닥 시장에는 직격탄을 날렸고요. 그리고 거래소, 기관과 외국인이 뒷받침되는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는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북 리스크의 내성이 쌓인 국내 증시를 다시 한 번 더 방중해준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거 북한 리스크 당시의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이 대북 리스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요. 그 형태가 나올 때마다 달라지는 그 형태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형성하고 중기적으로는 어떤 그 단기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상승해왔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투자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좋은 어떤 그 성적을 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개인 투자가분들이 좌우 상당히 허둥지둥하는 바람에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1차 지금 표에 보시면은 1차 연평 해전이라고 있죠. 1999년 6월 15일 날에 나왔었는데요. 이 현상이 나서 코스피가 장중에 3.9% 하락한 다음에 2.2%로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마감했던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6월 달에 흐름입니다. 2차 연평 해전이었는데요. 이때에도 장중에 시가가 2.7% 하락세를 보였다가 결국에는 플러스 0.47%로 상승 마감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예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06년도에 보면은 2006년도 10월 9일에 보게 되면은 북한 핵실험이 있었죠. 이때에도 보면은 장중에 3.8% 급락세가 나왔었는데 마이너스 2.4%로 하락이 줄어들면서 마감이 되었고 이 이후에도 어떤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중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져 갔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2009년도 5월 25일 날입니다. 북한 핵실험이 2차적으로 발생했었죠. 이때에도 보면은 장중에 6.3%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만은 마이너스 0.2%로 하락세를 대폭 줄이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보면 대략 한 200포인트 이상의 상승세로 상승세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올 초였었죠. 천안함 침몰 사태를 보게 되면은 3월 26일 날이었죠. 대략 한 마이너스 1%의 하락세를 보였다가 장 마감할 때에는 0.34%로 하락세가 상당히 둔화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평 해전이 일어났었는데 이때도 보면은 11월 24일 날에 마이너스 2.3%로 하락 출발했지만 양봉이나 흐름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0.15%로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도 하락폭이 상당히 많이 만회되면서 마감했다는 것도 본다라면은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말씀드린 대로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서 중기적으로는 상승을 해나왔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서 투자에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발 리스크 대부분 단기 악재에 그쳐왔다는 점을요, 과거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점은 앞으로의 장 어떻게 움직이느냐일 텐데요. 이제 내성이 쌓였다는 것을 확인한 후부터 이제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 북한에 예. 대한 어떤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점점점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종합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요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보조 지표인데요. MFI 지표고요. 이 MFI 지표는 매집값 분산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등락주선이라는 것은 상승 종목이 많으면은 상승하고 하락 종목이 많으면 하락하게 되는데 최근에 우리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 삼각 패턴으로 수렴한 다음에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유효하죠. 반면에 이 등락주선은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것을 나타내냐면 종합지수는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 수는 상당히 작고 하락 종목 수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느끼듯이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데 어떤 종목들은 올라간다라는 어떤 소외감을 많이 당하게 되고요. 또한 방금 말씀드린 MFI 지표를 보게 되면은 80선 위에 올라왔다가 지금 80선에 지금 대롱대롱 걸쳐 있는 모습이거든요. 대략 이 매집값 분산을 말해주는 이 지표가 만약에 이 80선을 하향한다라면 매도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전의 사례를 보게 되면 10월 달에도 보면 MFI 지표가 80선을 넘어간 다음에 80선을 하향 이탈할 때 종합지수도 올라오는 와중에 하락으로 전환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본다라면 지수는 올라가는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시점이겠고 또한 더불어서 만약에 MFI 지표가 80선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주도주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럴 때 가장 문제점은 주도주가 조정받게 되면은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가주면 좋은데 소외됐던 종목들이 한 차례 더 하락세를 보인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매매 전략은 아직까지 주도주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주도주에 대한 매매는 좀 짧게 좀 해나가시고 중소형주는 한 번이라든가 두 번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저점 매수를 좀 찾아보는 중소형 우량주를 좀 한두 차례 하락을 좀 확인한 다음에 매수에 접근해 보시는 전략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체감 지수는 낮아지고 있지만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유지하시라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짧게 대응을 하면서 중소형 가치주들의 짧게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데요. 전투개미의 저울질 매매 기법이 이어집니다. 산전수전 이순신 장군의 전투지혜, 치밀한 가치 분석, 핵심 포트 고농도 압축, 반드시 승전고를 울린다. 전투개미의 저울질 매매 기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투개미의 저울질 매매 기법 오늘 첫 순서인데요.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해 드리는데요.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하시려면요.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요.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수하신 종목명 써주시고요. 매수가 비중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을 통해 서도 저희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전투개미의 저울질 매매 기법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저울질 하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좀 특이하기도 한데 이 전투개미님이 직접 고안하신 방법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핵심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매매 기법은 제가 한 2002년도에 책으로도 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았던 그 패턴인 매매 기법인데요. 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한다라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정석일 것이고요.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을 판단해 본다라면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만약에 매도의 심과 매수의 심만 알아낸다라면 우리가 매수의 심이 높은 종목을 매매한다라면 적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저울질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매도의 심과 매수의 심을 저울질해서 매수의 심이 센 종목을
공략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매수의 심과 매도의 심의 어떤 그 기울기를 아무 날에나 적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1년이면 365일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365일 동안에 이 365일을 모두 다 기억하냐?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뭐 생일이라든가 어떤 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험을 본 날이라든가 입사한 날이라든가 첫눈이 오는 날이라든가 어떤 특이한 날을 기억을 하게 되죠.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65일 모든 어떤 시세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든가 아니면 시세의 움직임이 대폭 많이 움직였다든가 그게 뭐 올라가는 흐름이든 하락하는 흐름이든 대폭 많이 움직이는 시세의 움직임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호재가 나왔다든가 악재가 나왔다든가 어떤 특이한 날을 기억을 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심의 기울기를 본능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서 이제 만든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영업일수를 보면 우리나라 이 그 종합지수 아니 거래소 코스닥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 200일 내에서 이제 그 영업일수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 200일 이내에서 내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 날은 어느 날인가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양봉과 음봉이 나오는데 양봉, 음봉 일단 떠나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다거나 아니면은 시세가 많이 움직인 날을 기억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대략 7% 이상의 몸통의 크기 또는 꼬리의 크기를 갖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라면은 양봉이든 음봉이든 7% 그러니까 7%면은 상당히 큰 폭의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흐름을 본다라면은 부분적으로 보면은 한 5% 이상도 좀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그때그때 좀 장사 상황에 따라서 5% 이상의 어떤 몸통이나 꼬리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워낙에 많이 잘 올라가기 때문에 수시로 뭐 7% 이상의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5%는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와 매도의 기울기를 통해서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중심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네, 일단 중심값을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늘 이게 일봉과 그리고 단봉, 뭐 그리고 중봉 그리고 합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일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중심값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네.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매수 매도 기울기를 통해서 주가의 방향 예측하는 방법이죠. 이 중심 가격을 통해서 기준을 통해서 주가의 방향을 예측한다 하셨는데요. 그 중심 값을 구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봉을 보게 되면 양봉과 음봉 이 두 가지로 일단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보다 높게 끝났을 때 양봉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음봉이라는 것은 시가보다 낮게 끝났을 때 음봉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러한 양봉과 음봉을 방금 설명드린 대로 7% 이상 또는 장 상황이 좀 너무 박스권이라든가 잘 안 움직이는 어떤 흐름이라면 5% 이상의 크기의 양봉이나 음봉에만 적용을 하는데요. 구하는 가격은 그렇죠. 종가와 시가, 이 몸통이니까요. 위의 고점과 저점은 일단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몸통만 일단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가와 시가를 플러스를 해서 나누기 1을 하게 되면 이 몸통의 중심값이 구해지게 되겠죠. 음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와 종가가 위치만 다를 뿐이지 그냥 시가와 종가를 플러스해서 나누기 2를 한다는 것은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꼬리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 날의 가격이 많이 변동했을 때, 그러니까 꼭 양봉과 음봉이 아니더라도 그 양봉, 큰 양봉, 장대 양봉 또는 장대 음봉이 아니더라도 꼬리가 길 수도 있겠죠. 꼬리도 마찬가지로 7% 이상 또는 장 상황이 좀 압축되어 있을 때에는 좀 박스권일 때에는 한 5% 이상을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봉과 음봉이 있는데요. 꼬리가 상당히 큰 길이가 나오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는 시가와 종가를 나눴었는데요. 이번에는 시가와 저가를 플러스해서 나누기 2를 해서 그 꼬리의 중심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양봉이든 음봉이든 같은 원리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통의 크기 그리고 꼬리의 어떤 크기의 중심을 나눠서 그게 바로 중심값, 기준값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병 기준값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네,
하다 보면은 우리가 꼭 이 꼬리가 긴 날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양봉이 큰 양봉, 큰 음봉이 하루만 있는 날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하다 보면은 이런 양봉과 음봉이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겹치는 날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하나의 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윗상단 그리고 아랫상단을 플러스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양봉과 음봉이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면 장대 양봉의 종가,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의 종가를 플러스해서 나누기 1을 한다라면 중간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이 겹쳐서 나왔다라면은 아까는 종가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고가, 그죠? 고가 그리고 시가, 이 종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가, 몸통이니까는요. 이 부분에서 또 나누기 50%,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가지고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 즉 고점과 저점이 아니라 시가와 종가를 가지고서 그 몸통의 크기 그리고 꼬리의 크기의 중심값을 구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울질 매매 기법 간단합니다. 이 기준선 위로는 매수의 힘이, 그리고 기준선 아래로는 매도의 힘이 강한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방법을 통해서 매수 매도 패턴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중심값을 구하는 방법, 이 중심값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중심값이라는 것은 중심값 위에서는 매수의 힘이 크고 중심값 밑에서는 매도의 힘이 크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값이겠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보면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50%의 가격을 구했다라면 만약에 이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해보죠. 10,000원이라고 한다라면 10,000원의 위에서 매매가 되고 있을 때에는 매수의 힘이 센 것이고요. 만약에 10,000원 밑에서 매매가 되고 있다라면은 매도의 힘이 센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10,000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더 세지는 부분, 즉 매수의 힘이 더 세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10,000원보다 멀어지는 낮은 가격이 될수록 매도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 음봉의 흐름이라고 본다라면은요. 음봉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가보다 낮은 종가가 나왔겠죠. 시가보다 낮게 끝났을 때 음봉으로 표시해 주니까요. 이 밑에서 있는 이 시세가 장대 음봉의 중심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매도의 힘이 강했다가 매수의 힘이 더 강해지는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가격이 만약에 똑같이 10,000원이라고 한다라면 10,000원이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매수의 힘이 강해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울질 매수 매도 패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주식할 때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저울질 매매법에서는 손절선을 어떻게 설정해 보면 좋나요? 네, 지금 보시면은 매수의 힘이 강할 때에는 매수의 대응으로, 매도의 힘이 강할 때는 매도의 대응으로 하면은 된다는 간단한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중심값보다 위에서 매매가 되다가 만약에 이 중심값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연히 매수의 힘보다는 매도의 힘이 강해지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 매수의 힘이 센 곳으로 판단해서 매수를 했다가 중심값이 만약에 무너진다라면은 이때는 뭐 1%, 2%, 3% 정도 내외에서의 짧은 리스크 관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장대 음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중심값을 돌파를 하려다가 만약에 꺾이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에는 저항선의 하나 역할을 해주는데 이 저항선을 돌파 못했을 때는 여러분들 매도하는 걸로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심값을 상향했을 때 매수, 내려왔을 때는 매도,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울질 매매 전략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실제 종목들 차트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이 샘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 샘플 차트를 본 다음에 실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샘플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쫙 그어놓고 보니까 일부분은 지지를 받았던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락의 흐름과 상승의 흐름인데, 하락의 흐름이 나왔을 때 보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하향 이탈하고 나니까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한 두 번째 장대 음봉 또한 중심선을 그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에도 이 저항선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즉
이 중심선의 밑에 있을 때에는 매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돌파보다는 다시 꺾여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그어놓고 보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지더라도 이 떨어질 때 장대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선 힘의 기울기의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째에 있는 장대 음봉의 흐름에서 중심선을 또 그어놓고 보니까 추후의 흐름을 보니까 이 장대 음봉의 중심선이 지지선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안 떨어지니까 다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시세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의 중심선, 즉 중심값이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샘플로 참고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실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더 쉽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울질 매매 전략 실전 차트로 다시 한 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사례로 꼽혀졌을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LG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네, LG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LG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5월 26일 날에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때의 흐름인데요. 이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같이 한번 배운 대로 지금 계산기를 두들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네. 눈대중으로 한번 그어놓도록 하죠.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그어놓고 나니까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죠.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 장대 양봉의 하단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면서 시세가 붙는 자리가 어디냐라면은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라면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올라가면서 매수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LG 다음에 다른 종목도 한번 봐보도록 하죠. 네. 대경기계라는 종목인데요. 대경기계의 11월 달에 차트를 보게 되면 좀 차트를 크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때 흐름을 보게 되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요 날이 있죠. 요때도 한번 장대 양봉에 한번 중심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의 힘이 강해지지만 이 부분에서 중심선을 깨지 않고 버티는 흐름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중심선을 깨지 않고 위에서 매매가 되고 있다는 것은 즉 쉽게 생각해서 매수의 힘이 세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자, 오늘 차트를 한번 두 가지를 더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네. LDT라는 종목인데요. 자, LDT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오늘,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보게 되면 이 양봉의 이 흐름이 연속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추후에 한번 배우는 시간이 있을 텐데 합봉 시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합봉을 하게 되면 하나의 양봉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거든요. 하나의 양봉을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 양봉의 중심선을 그어놓고 보니까 오늘 저점 라인이 어디냐라면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에서 지지 반등을 하면서 오늘 10.3% 상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투자증권이라고 있죠. 우리투자증권을 하고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날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마감이 되었거든요. 지난주에 뭐 은행주라든가 증권주도 상당히 강했었죠.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 중심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이죠. 자, 오늘 상당히 장 상황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종목 우리투자증권이 이 장대 양봉, 즉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깨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매수의 힘이 살아나면서 다시 확인 매수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오늘 3.6% 상승으로 이제 마감이 됐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나온 날, 장대 음봉 이러한 날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면서 어느 가격의 기준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호전적인 흐름으로 이해를 하고 만약에 어느 기준선이 깨지면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을 통해서요. 저울질 매매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관심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담아 오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그 저울질 매매 기법을 통해서 중심법을 구하고 이 중심에서 밑으로 하향하지 않고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밑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실전 차트에서도 봐왔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 5개 종목을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온미디어 종목입니다. 일단 뭐 차트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해당 종목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온미디어를 보게 되면은 12월 8일 날이죠. 장대양봉이 출현한 다음에 중심선을 한번 또 그어보죠. 우리 일단은 장대양봉, 장대음봉이 나오면 일단 중심을 그어놓고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장대양봉의 중심선 위에서 계속 매매가 되고 있고요. 오늘같이 약세장 상황에서도 이 중심선을 깨지 않고 이 중심선 위에서 매매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종목이 매도의 심보다는 매수의 심이 크기 때문에 장 상황이 조금만 더 호전적으로 움직여준다라면은 이 종목의 흐름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의 매매 전략을 한번 우리가 수립을 해본다라면 장대양봉의 상단선 그리고 장대양봉의 중심선이죠. 가격을 대략 4,050원에서 4,290원 사이에서는 매수 구간을 잡도록 하겠고요. 장대양봉의 하단선 대략 3,800원을 손절매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특성상 지금 흐름을 보게 된다면 대략 주봉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N자의 패턴의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략 5,000원의 흐름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5,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온미디어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대우증권인데요. 대우증권, 지난주 계속 요즘에 증권 2,000포인트 넘어서면서 증권주, 은행주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잘 매매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매매 기법의 중심만 잘 안다라면 1, 2% 손절매만 감안하신다라면 충분히 매매해볼 수 있거든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다시 또 이제 구하고요. 구하는 방법은 장대 양봉이니까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이 똑같습니다만 시가 플러스 종가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략 가격이 26,300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6,300원 그리고 장대 양봉의 상단선이죠. 대략 27,000원 정도를 매수 범위로 두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라인은 장대 양봉의 하단선이죠. 대략 25,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0월달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오늘 27,40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 대략 3만원까지의 상승 여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3만원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증권 목표가는 3만원 설정해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곧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인데요. 네. 이수페타시스도 보게 되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겠죠. 같은 원리로 우리가 매매 구간을 정하도록 하죠.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구하고 이 중심선에서 중심선과 그리고 장대 양봉의 상단선까지 매수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충분히 매수하기에 편할 수 있는 가격을 제가 정해드린 거거든요. 다만 한 방에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가 원칙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3,620원에서 3,725원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는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의 하단선이죠. 장대 양봉의 하단선인 3,500원을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1월달 고점 라인 대략 3,900원을 돌파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4,000원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4,000원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은희의 관심 종목 세 종목 담아봤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 연달아서 들어볼까요? 네, 지금까지 거래소 종목으로 이제 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종목은 코스닥 종목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그 GS 홈쇼핑인데요. GS 홈쇼핑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장대 양봉이 나왔던 것을 보셨겠죠. 오늘 보시면은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약간 하향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장 상황을 감안해 본다라면 선방하는 흐름이었다고 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에서 장대 양봉의 상단선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장대 양봉의 중심선과 장대 양봉의 하단선을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구하면 대략 11만 4,100원에서 11만 원이 되겠고요. 11만이 살짝 이탈하는 10만 9천 원을
손절매 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2만 5천 원. 대략 이 고점 라인이 뭐 13만 원대인데 그 전에 대략 좀 짧은 매매를 한다는 관점에서 목표가는 12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CJ 인터넷인데요. 이 CJ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장대 한봉이 눈에 보이십니까? 12월 8일 날에 장대 한봉이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장대 한봉의 중심선을 구해야 되겠죠. 장대 한봉의 중심선을 구하고 나니까 장대 한봉의 중심선 밑에서 매매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장대 한봉의 중심선 위에서 매매가 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이 11월 달에 고점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여전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중심값 그리고 장대양봉의 중심값 그리고 장대양봉의 종가 라인 가격을 구하면은 대략 14,500원에서 16,150원이 매수 단가이고요. 장대양봉의 하단선이죠. 14,500원을 손절매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대략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8,000원을 목표가를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투개미님의 관심 종목 한 바구니 가득 5종목 담아봤습니다. 이어서요,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살펴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합니다.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가장 먼저 만나볼 분은요, 외환은행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대박클럽 방문해주셨는데요, 2070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외환은행을요, 12,8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갖고 계신데 답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가가 11,700원이네요. 네. 네, 이 외환은행은 어떻게 보면 은행주 중에서도 좀 덜 상승을 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하락을 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왜냐라면은 이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도 이런 있습니다만은 이 앞전에 그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재료가 노출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한 대주주가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긍정적인 M&A에 대한 이슈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차츰 시간이 갈수록 재료는 좀 소멸이 되고 대주주가 좀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이 대주주가 또 빠져나가면서 배당을 다 또 휩쓸어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평가가 나오면서 좀 주가의 흐름이 좀 하락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12,800원에 매수하셔서 좀 손실이 있습니다만은 이 은행주에 대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의 흐름이 더 좋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은 뭐 배당이 뭐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거든요. 배당도 받으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시고요. 다만 이 13,000원 라인을 보시게 되면 1년 동안 매매하신 분들의 평단가 라인이기 때문에 대략 13,000원까지 온다라면 대략 매수한 단가시죠. 매수한 단가 정도 오면 일단 한번 매도한 다음에 더 좋은 은행주의 흐름으로 한번 교체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13,000원이 저항선이니까 13,000원 판 다음에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더 싼 가격에서 재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외환은행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은요, LG이노텍입니다. 2985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LG이노텍을 14만 6천원에 매수하셨습니다. 현재가가 12만 9,500원인데요. 언제쯤 팔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LG이노텍은 뭐 IT 대표 종목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그룹에는 삼성전기가 있다라면은 뭐 LG그룹에 LG이노텍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품 LG 이 그룹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기나긴 시간 동안 25만 원 그리고 한 12만 원 선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거든요. 이 IT주들이 그렇고 다른 어떤 종목들도 그런데요. 3분기에 정점에 대한 어떤 시각들 그리고 4분기는 실적이 다소 완만해질 거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좀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왔었지만 최근에 IT주들 특히 삼성전자를 보면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내년에 이런 그 IT 대표 이 IT 대형주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의 흐름을 본다라면 박스권의 흐름은 어떤 방향이 상방향이든 하방향이든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계속 움직이려는 습성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하방향을 할 것이냐 상방향을 할 것이냐 아직까지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보시고서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향은 제가 봤을 땐 안 좋은 쪽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가시되 일단 상방향을 튼다라면은 대략
17만 원 정도 라인이 좀 변곡점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17만 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만에 하나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잡아서 하락을 한다면 지선 라인 대략 12만 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라인은 12만 원으로 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노텍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나항공 살펴보겠습니다. 529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을 11월 5일에 매수하셨거든요. 매수 가격이 9,650원, 100%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매도 시점과 목표가 설정해주세요. 남겨주셨는데요. 매수하신 시점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잘 매수하셨다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시면 100% 매수를 하셨거든요. 이 예. 몰빵. 상당히 좀 맛없는 빵이기도 합니다. 이 몰빵. 네. 잘못하다가 뭐 순식간에 뭐 손실로 전환될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비중에 대한 부분만 좀 줄이신다라면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9,500원 선 라인이 단기 지선 라인에 잡혀 있는데요. 9,5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9,5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뭐 11,000원, 12,000원, 13,000원까지도 한번 가지고 가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뭐 대한통운 뭐 매각이라든가 이런 지분 매각을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 좀 단점을 보였던 부분들이 악재를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호재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시고서요. 비중만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욕심은 조금만 줄이시고 비중 축소를 하셔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으로 그래서 목표가는 대략 한 12,000원으로 제가 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비중 축소하시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기아차 이어서 살펴볼까요? 기아차를 019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53,300원이고요. 20% 갖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가 53,300원이네요. 예. 네, 53,300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최근에 예. 매수했는데, 오늘 종가가 딱 맞았는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예전에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K7이라든가 K5 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전에 그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형주들의 탄력이 좀 둔화될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53,300원 오늘 종가 가격에서 매수하셨다라면 리스크 관리는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략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은 이 11월 달에 그 저점 라인이죠. 보시면은 11월 달에 한번 저점 라인이 형성됐었는데 이때 가격을 보게 되면은 47,000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47,000원까지 좀 빠진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47,000원만 안 깨진다라면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의 어떤 논리는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요. 47,000원이 깨지 않으면 반등을 계속 기다려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는 지금 5만 원의 안착 여부가 굉장히 뭐 12월 달에서부터 계속 11월 달도 계속 이 5만 원대 안착되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죠.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 방향을 튼다라면 52,000원을 깨고 올라간다라면 대략 55,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47,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55,000원까지 한번 욕심을 한번 부려보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이시죠. 전투개미님과 함께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드릴 종목은요, SKC입니다. SKC를요, 41,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적어주지는 않으셨는데요. 매도 시점과 가격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SKC가 오늘 종가가 39,150원입니다. 네, 좀 손실이 좀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네. 지금 이 중소형주,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소외되고 거래소의 대형주들이 지금 주도를 하는 그런 즉 대형주 장세거든요. 따라 보면 SKC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둔감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뭐 매번 뭐 은행주, 증권주, 자동차주만 올라갈 수는 없겠죠. 이 대형주도 이제 순환매가 돌 거라는 걸 감안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손실 중이긴 하십니다만은 11월 달에 저점 라인이 두 번이 형성됐던 것을 이제 확인해 보셨겠는데요. 쌍바닥의 흐름, 뭐 길게 본다라면은 11월 달 이 앞전까지 보면 삼중바닥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가격이 대략 37,000원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7,000원이 만약에 깨지면 추가적인 하락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37,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이 또 37,000원 라인에 수급선 60일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7,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본전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종목을 일단 본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고 또 그때 장 상황이 또 어떻게 되는지 또 판단하면서 추가적인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37,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드리는 분도 대박클럽 자주 방문하시는 분입니다. 336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포스코 ICT를 11,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50% 갖고 계신데요. 향후 전망 함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 그룹과 더불어서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 이번 이제 하반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거라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어떤 실적이 좋아질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의 어떤 주가의 흐름은 오히려 예전에 9월 달에는 11,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9,000원대에 있다고 본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그 10월 달 고점보다는 상당히 싸게 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어떤 코스닥의 종목들보다는 거래소의 대형주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움직임이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의 장세가 어느 정도 일단하게 되면 중소형주 장세가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그러니까 중소형주 종목들이 움직이는 또 장이 온다라면은 포스코 ICT 같은 종목들도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물론 시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좀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이제 앞전에서 배웠듯이 양봉의 흐름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중심선이라든가 하단선을 깨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매도보다는 그래도 매수의 힘이 조금 더 우월적이다. 다만 최근의 흐름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좀 반등을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반등 나왔을 때는 대략 10,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10,000원 갔을 때 한번 매도해 볼 일인지 아니면 더 보유를 해 볼 일인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선 라인은 대략 한 8,500원이 이제 단기 지선 라인이니까 8,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꼭꼭 부탁한다고 남겨주신, 8856님의 에스폴리텍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850원이고요. 10% 갖고 계신데요. 부산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차트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어떤가요? 사실 차트가 썩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요. 점수를 주자면 한 50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좋지도 않고 많이 나쁘지도 않다라는 표현이고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차트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략 3,300원 라인에 보면 3중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제가 왜 점수를 50점을 줬냐라면 만약에 이 3중 바닥의 접전 라인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300원 라인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일단은 매도했다가 더 싼 자리에서 재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3,300원 라인, 즉 3중 바닥이 깨지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대략 4,000원까지의 무난한 상승은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 나올 때는 4,000원을 목표로 보시고 만에 하나 3,300원 3중 바닥이 깨지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일단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중 바닥의 저점이 확인되느냐, 지지가 확인되느냐에 따라서 50점이냐, 100점이냐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두산입니다. 수익권에 계신 종목인데요. 14만 3천원에 매수하셨고요. 15% 갖고 계시다고 315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두산 이어가 볼까요? 네, 15% 정도 매수하셨다라면 한 5% 정도 더 매수를 하셔도 뭐 무방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 관련 어떤 수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수혜가 있는 상황인데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주회사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지주회사들의 저평가이다 부분들이 해소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해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산 지주회사의 흐름은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오늘 1.6% 상승한 이유도 어떤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13만원 정도 라인에 보면은 3중 바닥을 만들고서 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앞전에 이제 그 11월 달경에 17만원 선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대략 17만원 올라가면 좀 저항을 받겠지만 17만원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라든가 내년에 어떤 뭐 매출의 예상을 해본다라면 17만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 나고 있는 부분이라면 올라갈 때마다 추격 매수 하시는 게 아니라 5% 정도 더 산다라면 양봉 나올 때 말고 음봉 나올 때 좀 사시는 부분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선 라인, 손절매 라인은 1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종목은요, 또 부산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부산에서 NK를 보내주셨는데요. 1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시라고 8856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NK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NK가 14,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예, 손실이 14,3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네, 손실이 뭐 꽤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 고점 라인 14,000원 정도에 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가가 단기 급등했을 때 추격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은 단기 급등을 하면 단기 급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은 단기 급등세를 10월달에 보인 다음에 11월달에 급등세를 보였던 만큼의 급락세를 보인 다음에 차트를 보면 이제 쌍바닥이죠. 11월달 말과 12월달 초에 쌍바닥을 보이면서 반등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술적 반등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14,000원 정도. 네. 이 14,000원 정도의 흐름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제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더라도 대략 이 장대 음봉의 중심선 라인이죠. 한 12,000원 레벨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00원이 가더라도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시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욕심을 내시다 보면 또다시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게 되면 또 마음이 더 아프시니까 12,000원 정도가 올라가면 일단 50% 정도라도 비중을 축소하고 추후에 또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 우진 아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7402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 모빌리언스를요, 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50% 갖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종가가 5,800원인데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비중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모빌리언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모빌리언스는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이거든요. 예. 뭐 아이폰이라든가 여러 이제 그 핸드폰에서 이제 결제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모빌리언스, 뭐 이니시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매수 단가가 얼마라고 그랬죠? 네, 7,000원입니다. 네, 7,000원이면 이게 이분도 마찬가지로 급등했을 때에 거진 고점에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000원에 있던 주가가 7,000원까지 올라갔으면 뭐 50% 이상의 상승세를 이제 보였다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추격 매수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다 물린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좀 단기 매매를 해볼까, 좀 한 3% 정도 먹고 나올까 들어갔다가 좀 밀리면은 가지고 있어버리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도 좀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 주가가 과잉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였다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장상 자체도 이 코스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호적이지만 않기 때문에요. 지금 이 하락의 강도가 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반전, 즉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일부분이라도 좀 비중 축소한 다음에 추가적인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오늘 21선, 지금 까만색 선 보이시는 게 21선 라인이거든요. 이 21선 라인도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다. 다만 이 41선 라인이 이제 5,000원의 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하락했는데 5,000원이 깨지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당장 추격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등 나올 때 대략 한 6,000원 그 위에서 한 6,500원 정도 라인에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손실은 있지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투개미님 첫 출연이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못해드린 종목들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기회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더 대박클럽 방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강의에 대한 궁금한 점 남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에서도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전투개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화요일입니다. 잉크레벨의 전문가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